제가 경매를 신청했든 아니면은 흥국생명이 경매 신청을 했든 흥국생명에 가서 내가 대의변제를 하면 돼요. 대의변제에는 임의대의변제가 있고 법정대의변제가 있어요. 법정대의변제는 이해관계인, 여러분이 근저당권 설정자잖아요. 이해관계이니까 법적으로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흥국생명에서. 이 대출이 나감과 동시에 채무자한테 질권 설정 동의서와 법정대의변제 동의서 승낙서를 이미 다 받아놨어요. 이미 대출 나갈 때. 그리고 유동화 순환투자는 뭐예요? 아, 맞습니다. 선생님 생긴 대로 똑똑하시네. 책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동화 순환투자는, 유동화는 뭐냐면 기초자산을 통해서 새로운 파생상품을 만들어내는 게 유동화예요. 그 여러분의 기초자산은 뭐죠? 근저당이죠. 근저당. 그 근저당을 대출을 받으면은 여러분의 수익처가 늘어나겠죠. 자, 여러분이 1억 원을 대출 받아서 인천에 있는 아파트 투자했어요. 그 1억 5천 근저당 설정을 했어요. 신협에 질권 설정을 해주고 8천을 대출을 또 받았어. 그리고 그 8천을 가지고 안양에 있는 아파트 또 투자했어요. GPL에. 이렇게 3단계만 가면 수익률이 56%가 넘어가요. 자, 신협에서는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이 1순위가 5.5, 2순위가 6.5예요. 신협의 여신업무 방법서에 써 있어요. 그렇게. 신협 다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데 금감원에서 대출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하지 말아라 해서 잠깐 중단하고 있는 거죠. 시세 차익은 제가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를 낙찰을 받아서 간단한 리모델링을 하시면 돼요. 요즘엔 리모델링 스스로 많이 하죠. 셀프 리모델링 하시든지 주방과 화장실만 깨끗이 한다면은 원 가치의 가격을 다 봐줄 수가 있습니다. 일석칠수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전세권 설정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면, 자, 최우선 면제금을 배제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가끔 채무자가 500만 원만 더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500만 원. 그러면 채무자가 근저당 설정을 또 들어가면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 설정금액 범위 내에 여러분이 금전소비대체약정서에 인감날인, 인감도장, 본인 신분증, 그 다음에 태무자 통장 4번을 받고 500만 원을 바로 송금해주면 돼요. 그래서 추가 대출 해주면 돼. 이자를 잘 내거나 담보효력이 있을 때. 전세권 설정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신협에서 질권 대출 해줄 때 1억 5천 근저당 설정하고 질권 잡고 8천을 대출을 해줄 때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으면 최우선 면제금을 차감을 하고 한도가 나와요. 질권 대출. 그 다음에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시 근저당 설정이 있고 전세권 설정 금액이 있는데 어쨌든 경매 신청만 하면 되잖아요. 누군가 낙찰이 되고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전세권 설정으로 경매 신청을 하면은 경매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런 차원. 그 다음에 추가 배당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전세권 설정에 1순위 근저당 설정 채권 최고액 배당을 받고 돈이 나오면 전세권까지 배당을 해줘요. 그 배당 사례들이 다 있습니다. 지역별 최우선 면제금이에요. 자, 1억 1천 보증금 범위 내에 3,700만 원에서 지금 5천만 원으로 올랐어요. 5천만 원. 여러분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으면 이 금액들이 먼저 빠져나가는 거예요. 담보 비율은 65% 돼 있지만 실제는 75, 80%가 넘어가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 경매 비용 중에 50%만 여러분이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1순위 GPL 투자를 했다가 배당을 받은 사례예요. 자, 경매 비용 0순위. 여기 보면은 채권 최고 금액 범위 내에 배당을 받고 가짜 세입자가 배당을 받았어요. 가짜 세입자. 왜 가짜 세입자가 배당을 받았을까요? 대부업을 20년 했다는 사람도 전세권을 설정해야 되는 이유도 몰라요. 왜 150% 설정하는지도 몰라. 이 사람이 뒤에 전세권 설정을 했다면 이 가짜 배당을 배당 배제할 수가 있어요. 배당 배제를 안 한 거야. 자, 여러분들이 배당 순서를 보면은, 경매 배당 순서를 보면은, 자, 경매 배당 순서에 영순위가 뭐죠? 영순위? 맞습니다. 경매 비용이에요. 경매 비용. 여기 경매 비용 빠져나갔잖아요. 경매 비용 해줬어요. 먼저. 그 다음에 1순위는 뭐예요? 1순위. 자, 1순위는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최우선 면제금.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당해세. 자, 당해세는 뭐가 있죠? 자,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어요. 자, 부가세는 국세의 지방세예요. 국세죠.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임금채권이에요. 임금채권. 자, 이게 똑같은 1순위인데 이 중에도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어떻게 될까요? 이 셋 중에도. 자, 여기서 임금채권. 자, 1순위 중에도 서열을 정하면은, 자, 최우선변제금 1번. 또 임금채권은 이게 2번. 또 3번. 제가 15년 전에 우리가 대출을 하면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지 않았어요. 의사한테 대출을 했는데. 근데 이 의사가 경매 신청을 하고 우리가 3억 원을 대출했는데 무배당 됐어요. 이 의사가 뭘 체납을 했냐면 임금채권을 안 낸 거예요. 임금채권. 간호사들, 간병인들, 그 다음에 그 옆에 근무하는 사람들 임금채권 안 낸 거예요. 임금채권이 다 빠져나가요. 근데 이 최우선 면제금과 임금채권은 동순이에요. 동순이. 그런데 최우선 면제금 매각가율의 2분의 1, 임금채권은 100%예요. 271 범위 내에. 자, 어떤 사람은 NPL로 3억 원 주고 사갔는데 4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도 무배당 됐어. 그 채무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주류를 전국에 납품하는 사람이에요. 주류. 부가세를 5억 원을 안 냈어요. 5억 원은 부가세가 다 빠져나갔어.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지침이 없었어요. 위 상부 조직에서 각 지점에. 그래서 그거는 면책을 해줬는데 그 다음부터 대출 나갈 때 국세지방세 안납증명서를 꼭 받아야 된다. 근데 여기도 국세지방세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추가로 뭘 더 받아야 되냐면은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의료보험 납부확인서를 꼭 받으셔야 돼요. 왜 그러죠? 대출 나갈 때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의료보험 납부확인서는 조세채권이지만 이게 체납이 돼 있다면은 맨 최우선 변제금보다 여기서 먼저 배당받아요. 최우선 변제금 다음에 배당받아요. 어쨌든 어떤 분은 대출이 나가는데 국민연금 2047년에 고갈된다는데 내가 왜 국민연금을 납부를 해야 돼요? 나 그래서 지금 1,000만 원 안 냈어요 이래요. 근데 GPL 대출은 못해요. 다 납부를 해야 돼요.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의료보험이 4,800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 데가 있어. 기업 대출인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GPL은 법인 대출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위험이 엄청난 리스크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매각가율의 2분의 1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자, 아파트가 5억인데 3억 원에 낙찰이 됐어. 3억 원에 매각됐어. 매각. 근데 최우선 면제금이 1층 세세대, 2층 세세대, 3층 세세대니까 이게 3억 원이야. 최우선 면제금이. 3억 원을 다 배당해 줄까요? 2억 5천밖에 배당 못 한다는 거예요. 2억 5억. 이게 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자, 근데 여기서는 이분이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초의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에 최우선 면제금 배당을 받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분이 전세권 설정을 뒤에 했다 그러면은 이건 못 들어와요. 배당 못 받아요. 배당 이의를 하면 이겨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박사님 뭐 5,700인데 이것까지 합치면은 1순위 6,000 배당인데 7,000 배당인데 아유 많이 받았으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안 할래요. 이렇게 안 했어요. 이거 그냥 인정해줘 버렸어. 가짜인데도. 나라면은 배당 배제 신청하죠. 가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가짜임을 증명하는 거는 이 사람이 해야 될까요? 채권자가 해야 될까요? 채권자는 배당 당일날 2022 타경 5270 배당에 이의가 있습니다. 경매 사법보좌관한테 얘기를 해요. 어떤 내용이죠? 이 세입자 가짜 세입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제가 채권 취구액에 1억 1,000에 1억 6,500 설정을 했는데 이 아파트 가격은 이 주거용 오피스텔 가격은 매각가율이 1억 7천도 안 되는데 이게 누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좀이라도 위장 임차인으로 가장을 해서 배당받아온 겁니다. 자, 이 1,350만 원을 부동산 소유자에게 입금했다는 증명서를 이분에게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월세를 냈다 그러면 월세도 내야 돼. 이 사람이 매달 50만 원씩 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집이
3천에 50만 원 월세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집이 경매가 들어가서 월세 내요 안 내요? 월세 안 낸 것도 차감을 시켜야 돼요. 수익을 낼 수 있는 걸 몇 가지 말씀을 드려봤어요, 여러분에게. 임차권 설정까지 돼 있어, 더군다나. 설정을 하지 않아야만이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은 최초의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가짜 세입자를 바로 넣었어요. 그러면 가짜 세입자를 들였으면은 전세권 설정을 하고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받으려면은 조건이 뭐예요? 이 부동산을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직접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간접 점유가 아니라 임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돼. 이 조건이에요. 자, 그런데 근저당 설정을 했기 때문에 물건이에요, 물건. 물건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돼요, 물건? 자, 할 게 많으니까 안 쓰고 할게요. 물건과 물건이 충돌했을 때는 접수 우선순위예요, 접수 우선순위. 물건과 물건이 우선이고 채권이 뒤에 들어오면 물건이 당연히 우선이고, 채권이 먼저 들어가고 가압류가 먼저 들어오고 물건이 설정이 됐다. 그럼 배당이 어떻게 되죠? 안 분비례해요. 채권과 채권도 안 분비례. 그래서 여러분들이 5억 원이 돈 받을 거 있다고 여기 가압류 5억 원을 신청을 하면은 판사님이 안 받아요. 5억 원을 냈다는 증명을 하기 전에는.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있는 문제가 아닌데 배당을 다 해줘버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이 5,700만 원을 나는 대출 나갈 때 이 사람한테 선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줬다. 그래서 이걸 배제 신청을 했어요. 1,000만 원 선이자를 떼고 배당을 해주라고. 무슨 말이냐? 이걸 소개한 업체가 채무자한테 돈을 받았어요. 채무자한테는 어떠한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안 돼요. 구속이에요, 구속. 그래서 구속된 사람들 많아요. 채무자한테 돈 받고 배당이 끝나니까 채무자가 나 미리 선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 줬어. 이 중에 1,000만 원 빼고 배당 받아가야 돼. 가짜 세입자 드린 것도 더 나쁜 사람인데 1,000만 원까지도 배당 배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소송 중이에요. 누가 이길까요? 그 1,000만 원은 이 사람으로 받았을까요? 아니면은 소개한 사람 통장으로 받았을까요? 소개한 사람의 와이프 통장으로 받았죠. 어쨌든 지금 1년이 넘게 끌고 있어요, 이런 일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리스크와 위험이 많이 존재하는데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이거 어제 투자된 거예요, 어제. 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서울물건 없어? 서울물건? 서울물건만 할래. 서울물건 하세요. 이게 20억 6천인데 1순위로 60%면 얼마예요? 12억 있어요? 사장님 12억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12억이 어딨어. 서울물건 찾지도 마세요. 이 서울물건은 여러분 여기 서울에 사시니까 아시겠지만 아파트 가격이 3억 5억씩 떨어져요. 오히려 지방물건이 2, 3천밖에 안 떨어지니까 안전해요. 지방물건들도 울산에 가면은 전국에서 소득세를 가장 많이 걷는 데가 울산이에요. 소득이 높기 때문에. 채무자의 직장, 소득, 담보 비율만 보면 돼. 서울물건 찾을 필요도 없어요. 자, 서울물건 온 거예요. 65% 잘랐어요, 딱. 2억, 후순위로 2억 원에 16% 해달래, 이분이. 16% 했어요. 후순위로 대출 나가. 자, 이것도 제가 월요일 날 대출 나갑니다. 이거 월요일 날. 제가 나가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1년 동안 이자를 잘 냈어. 1년 동안 잘 내다가 중간에 갚았어. 갚으면은 저는 이분에게 꼭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사장님, 그동안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후 대출이 필요할 경우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저금리로 신속하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이 그렇게 해서 왔어요. 여기 전화 왔어요, 그저께. 제가 돈을 다 갚았는데요, 갑자기 돈이 또 필요하네요. 대출 좀 해줄 수 있어요? 아, 당연하죠. 자, 근데 이 물건을 우리 수강생 단톡방에 올리려다가 제가 안 올렸어요. 왜 안 올렸냐면은 내가 하고 싶어. 나도 돈 많은데 수수료 안 주고. 자,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물건을 만들어냈다면 여러분이 수수료를 받는데
이 물건을 내가 만들었잖아요. 채무자를 잘 설득하고 내 편을 만들어서 내가 왔기 때문에 나도 투자하고 싶어. 돈 내가 투자했어. 수수료 없이. 나는 설정 비용 이 사람이 되니까. 자,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대출이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살고 있어. 이런 물건은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대출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성격이 깔끔할 수도 있지만 이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지 전입시설람 확인서를 신주소, 구주소, 확정일자까지 다 확인을 다 해야 돼요. 사업자라면 상가 임대차 조사까지 다 해야 돼요. 이게 월요일날 대출 나가는 거예요. 저는 대부에 금융과 대부가 포함이 돼 있어요. 대부 중개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건 정도는 업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 삼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건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대부업을 내시고 하셔야 돼요. 대부업을 내는 방법은 여러분이 대한대부협회에 들어가셔서 교육 신청을 하시면 돼요. 교육 신청을 할 때 여러분은 금감원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 법인이라면 금감원 체크하고 교육을 받으시면 되고, 여러분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 대부 플러스 금융교육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대부 플러스 금융 교육 수료증하고 협회 가입증,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책임져야 될까봐 SGI 서울보증보험 가입을 끊어요. 그래서 1000만원짜리도 똑같습니다. NPL 법인도 똑같고 5천만원 법인도 똑같고. 그리고 5천만원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만들어야 돼요. 이름, 회사 이름. 주식회사는 정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관도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샘플이. 여러분 이름만 넣으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구청 지역경제과에 가시면은 담당자가 있어요. 대부 담당자. 대부 담당자가 자, 심사하는데 하루 이틀 걸립니다. 맡겨놓고 가세요. 대표자 같은 경우에 대표자 통신사 가입 증명서를 가져오세요. 이런 거 서류. 그 다음에 대부 등록증과 중개 등록증 두 개가 나와요. 그리고 이 두 개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시면은 당일날로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요. 당일날로. 그런데 기존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 내가 지금 우리 수강생 중에 강남에서 건축업을 한 20년 하셨는데 건축 경기가 안 좋고 어려우니까 한 30억 가지고 이걸 하십니다. 자, 그분은 건설업과 임대업, 그 다음에 자재 이렇게 써 있었어요. 자, 그분한테는 제가 이랬어요. 사장님은 기장 맡기시는 세무사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따로 대부 사업자를 내는 게 나은지, 기존 법인 거를 법인가에다 추가하는 게 나은지 괜찮다고 하시면은 거기에 금융과 대부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알아보신 다음에 기존 법인에다가 금융과 대부를 추가할게요. 그래서 금융과 대부가 추가가 됐어요. 자, 그분은 공공 주식회사인데 근저당 설정도 대부라는 이름이 빠지고 그 주식사 이름으로 근저당권자가 됩니다. 자, 금융기관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왜 받을 수 없을까요? 첫째, LTV 담보인정비율 규제. 둘째, DTI 총부채 원리금 긴도 상환 강화. 셋째, DSR. 넷째, 1가구 2주택. 다섯째, 투기지역 LTV 40% 규제. 여섯째, 1가구 2주택 신규대출 규제. 일곱째, 신용점수 부족. 이 조건이 하나라도 해당이 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금융기관에서. 자, DSR을 따져볼게요. 자, 서울에 5억 대출을 받았어요. 이 사람 연봉이 5천이야. 5억에 4% 이자를 계산해 볼게요. 연 이자가 2천만 원이에요. 자, 이 사람이 월 100만 원씩 원금이 상환인데 그러면 1년에 1200입니다. 2000과 1200, 3200이죠. 이 사람 연봉 5000. 그럼 담보 비율이 몇 프로예요? 5, 6, 30, 5, 20. 32%네요? 아니, 62%네요? 1금융권은 담보 비율 DSR 40인데 2금융권은 50이고 이미 초과했죠? 대출을 못 받아요. 자, 다음 자료에는 담보 비율이 13%인데도 이것 때문에 대출을 못 받아요. 담보 비율이 13%인데. 담보 비율이 몇 프로예요? 자, 13%인데 왜 대출을 못 받아요? 은행에서? DSR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13%면 어디든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정부가.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못 믿겠으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대출 한번 신청해 보세요, 은행에. 안 됩니다. 가계자금 1억까지 취구해. 하반기에는 더 강화돼서 대출 받기가 더 쉽지 않아요. 지금 이 내용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자, 신용점수도 과거에는 등급 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정보가 바뀌어놨어요. 지금 여기 9등급 때문에 8등급, 9등급은 대출을 못 받아요, 은행에서. 그러니까 대출 금액 소액 대출인 경우에 연체 이력을 삭제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올라가서 대출 받을 수 있다. 지금 정부의 새로운 편법 방법이죠. 자, 유동화 순환 투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채무자는 4대 보험가입 프리랜서 직장인이고 연소득 3천만 원, 배우자는 개인 사업자이면서 연소득 6천만 원, 당하역에 있는 아파트 역세권이고 9,900만 원을 요청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1억이면 1억이지 9,900만 원은 뭐예요? 왜 그럴까요? 9,900만 원은 원리자 148만 5천 원, 금리 18%, 1년 6개월 이자가 잘 들어왔던 거, 대환, 캐피탈 대부 거, 담보비율 64.9, 454세대 15층 중에 10층. 완벽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이자 잘 들어왔고. 근데 왜 9,900만 원이에요? 왜 그래요? 여기 우리는 DSR 안 봐요. 맞아요. 담보비율. 이 사장님들 이따 책 한 권 드릴게요. 담보비율이, 이 담보비율을 78호까지 받아달라 이래요. 전 안 받아요. 여러분의 원금 보장을 위해서. 만약에 이 80% 받아서 올렸다. 하루에 물건 30건, 50건 올라와요. 지금 하루에 지금 5건씩 밖에 안 올라와요, 물건이. 64.9니까 KB세 기준으로 65%로 딱 계산해보니까 1순위 금액 빼주고 남은 금액이 9,900만 원이에요. 그래서 9,900만 원을 한 거예요. 자, 여기 국민은행은 원금과 이자가 상환이 되고 있고 이 두 개를 말소로 시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근질권이 있고 질권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자, 이 5번의 근저당 9,100만 원의 근저당에 대해서 부기등기로 5-2 근질권 설정. 자, 이 광성 XXX는 질권사일까요? 아니면 투자자일까요? 근질권과 질권은 같은 의미예요. 대부분 저축은행은 근질권이라는 명칭을 쓰고 이렇게 소규모 업체는 질권이라는 명칭을 써요. 자, 그럼 여러분 질문. 갑자기 해외여행하는 바람에 근질권 설정 계약서가 없어. 상환을 다 했는데 채무자는 난리가 났어. 빨리 이거 상환시켜줘. 빨리 말소시켜줘. 두 개 다. 그럼 일단은 질권자가 해외여행이라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루 전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당일날 이걸 해달라면 어떻게 해요? 이럴 경우에 근저당 말소가 먼저 해줬을 때 근저당 말소를 등기소에서 등기공무원이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질권을 말소가 돼야 근저당이 말소가 돼요. 여러분이 투자를 할 때 대부사업자의 개인 이름으로 투자를 하시고 질권으로 투자를 하시고 3.3% 공제를 하시고 위촉계약서로 여러분 이자의 3.3을 공제하고 받으셔도 돼요. 질권으로. 그 대신 여기서 사건 사고가 100억 200억 사기 사건이 또 벌어졌어요. 어떤 사기냐, 이쪽 대부업체에서 감사가 나오면은 채권 서류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채권 서류를 다 맡기세요. 원본 서류, 이 원본 서류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이자만 계속 넣어줘. 이자를 입금해 주니까 이 사람이 상환 안 된 줄 알죠? 이 돈을 갖다가 다른 데 투자를 했어. 이 돈이 100억이야. 구속됐어, 이 사람. 여러분이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질권 설정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질권 설정 계약서에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를 살짝 떼서 사진 찍어 놓고 살짝 붙여놨어, 풀로. 그럼 몰라, 여러분들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건도 50억 사건이 또 발생했어. 스티커도 떼지 않은 원본 서류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투자할 때는 대부사업자 있는 곳에 여러분 질권 설정하고 투자하는데 세금은 3.3, 15.4, 27.5 세 가지가 있어요. 3.3은 여러분들이 보험 FC 영업사원들이 3.3 소득세 떼고 소득 금액을 받죠. 위촉 계약서 하나생명에서 해주죠. 사업자 등록증도 있죠. 자, 이 사람도 위촉 계약서로, 이 사람은 우리의 영업을 하는 사람의 위촉 계약서로 영업을 한다. 그래서 3.3만 떼고 공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15.4는 투자 펀드. 자, 여러분이 P2P에 투자를 해요.
어떻게 투자를 하죠? P2P의 약자가 뭐예요? 자, 플랫폼 P2P 있어요. 자, 여기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를 막 올려놓고 1,000만원, 취소 단위 1,000만원씩 투자를 해. 1,000만원, 3,000만원, 뭐 5,000만원 이렇게 투자를 했어. 그러면 이 P2P 회사가 근저당권자예요? 이 채권자가 근저당권자예요? 근저당 설정을 누가 해요? 여기서 P2P 회사는? 플랫폼사가 하죠, 이쪽에서. 이 지금 80%가 망했어요. P2P, PF 대출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이 돈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리금 수치 증서 한 장밖에 안 줘. 이렇게 차입약정서로 쓴다든지 P2P가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되면 원금이 다 날아가는 거죠. 안전장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질권 원본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세금을 3.3을 뗄래 15.4를 뗄때 이쪽에는 원래 27.5 세금을 떼야 되는데 15.4 떼는 경우가 많아요. 주식을 발행한다든지 투자처를 유치한다든지 15.4 금감원 등록법인에 27.5를 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25%는 소득세, 국세, 주민세 10%에 27.5.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도 되는데 이걸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질권사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 지금 3년 전에 제가 BNK 캐피탈이라고 했어요. 질권사가 대부업체, NPL 법인과 대부업체에 우량한 업체에서 10곳을 선정을 해서 한 업체당 10억씩 아니 100억씩 1000억을 대출했어요. BNK 캐피탈이. 근데 연체가 하나도 없어요. BNK 캐피탈 회장님이 야, 이렇게 연체 없는 거 처음 본다. 2% 3%짜리도 연체 비율 4% 5%가 정상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부업체 10곳에다가 200억씩 한도를 줬어요. 200억 10개 업체는 2천억이죠. 2천억을 했는데도 연체가 하나도 없어. 왜 연체가 없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질권대출 이자를 잘 내죠? 채무자가 있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이 사람이? 근저당권 설정자,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담보제공자. 자, 담보제공자는 3자 담보제공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 집을 담보로 잡고 아들이 받든 딸이 받든. 자, 여기 채권자가 있어요. 채권자. 자, 채권자가 있는데 이건 채권자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자, 근저당권자.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자, KB 시세에 5억이 있는데 여기 대출을 60% 받았어요. 60%. 3억. 1순위로. 3억을 대출하고 150%면 4억 5천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4억 5천. 이 약정을 연 18% 약정을 했어요. 연 18%.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돈이 더 필요해. 수익을 더 얻고 싶어.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질권사. 질권사는 캐피탈, 아프로대부, 웰리스 F&I, 강남캐피탈, 하나저축은행, 여기 수협, 신협. 자, 근데 이 사람이 또 하나 업체가 또 있어요. 이렇게. 이 업체는 뭐냐면 매입사예요. 그래서 이 1번, 2번, 3번이 계약을 맺어요. 매입사는 예를 들어 엠퍼스트, 노블홀딩스. 자,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수수료를 0.3, 부가세 포함 3.33을 받아. 이 금액이 질권대출 금액의 0.33을 받아. 이게 수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돈 벌죠. 이 매입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질권대출 지역을 선정을 해요. 지역. 인천 서구 안 받아. 강남 서울 수도권만 받아. 지방물권 안 받아. 뭔 얘기냐면 이 채권자가 이 사람한테 질권대출 금리를 3억 원에 90% 2억 7천 대출을 받았어요. 2억 7천. 금리 연 6.5%로. 그러면 18%에 연 6.5니까 몇 프로예요 지금? 11.5가 마진을 먹는 거 이 사람이. 이 중에 0.33을 줘야 돼. 대출 금액에.